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성입니다. 요즘 대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대추는 약재로 많이 사용해 왔고 또 집에서 요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식품이죠. 맛이 좋기 때문에 요리할 때 넣으면 요리 맛을 더욱 좋게 해주고 또 약성이 온화해서 다른 약재와 함께 넣으면 약성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또 단독으로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하고 다른 재료와 함께 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간혼상제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식품이죠. 자, 그러면은 대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나무는 갈매나무과에 속하고 원산지는 유럽 동남부하고 아시아 동남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생태형에 따라서 중국계, 인도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대추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8,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 유물에서도 발견됐고 또 문헌 기록에 보면 중국 시경 개풍이라는 시에 대추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은 문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고려 문종 때 송나라에서 온 의약품 중에 산조인이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산조인은 멧대추죠. 지금의 대추는 아니죠. 지금의 대추 재배 기록은 고려 명종 때 고려사에 대추나무가 처음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추는 주산지명을 따서 충청도 보은대추, 경기도는 경대추, 논산의 연산대추, 밀양의 고려대추, 경북의 동곡대추 등이 있습니다. 중국 민담에 대추를 삶으면 향기가 심리를 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병이 다 낫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약용으로 널리 사용해 왔습니다. 대추의 한 종류인 산조이는 멧대추를 말하는데 이 멧대추가 대추의 원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산조이는 한방에서 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약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추 열매는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은 말려서 저장해 놓고 밤과 함께 제사상에 꼭 올리는 그런 과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약재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추는 우리 민족의 관혼상제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식품이죠. 여러 가지 요리 단자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대추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한번 쪄서 말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찬 이슬을 마치면서 건조한 것을 최고의 상품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건조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다고 합니다. 대추 보관 방법은 잠시 보관하려면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밀폐된 항아리에 담아두는 것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냉장 보관하고 이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단오날 풍속에 보면은 이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국세식에 의하면은 단오날 정오에 대추나무를 시집보내는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대추나무의 줄기가 갈라진 곳에 돌을 끼워주거나 아니면 도끼나 낫으로 상처를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대추가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또 대추는 남자아이를 상징하죠. 그래서 패백 올릴 때 며느리가 절을 하면은 시어머니는 그 패백상에 있는 대추를 집어서 며느리 치마폭에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속신으로 대추는 아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태몽으로 대추나 대추나무를 보면은 아들을 낳는다고 이렇게 믿었고 또 다른 지방에서도 제사를 지낸 후에 대추를 먹으면은 아들을 낳는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경도 잡지에 의하면은 혼인할 때 혼수품으로 옷상자하고 경대와 함께 대추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풍습은 이제 대추가 아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라는 그런 염원에서 비롯된 그런 풍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대추 열매뿐만이 아니라 이 대추나무도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대추나무는 치밀하고 단단해서 방망이를 만들거나 떡매를 만들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또 조각제나 내장제, 세공제 등으로도 널리 사용을 했습니다. 대추나무 색깔이 약간 붉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는 벽사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벼락맞은 대추나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벼락맞은 대추나무는 벽조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단단하기가 돌보다 더 강해서 도끼나 톱으로도 잘 쪼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일반 대추나무는 물에 뜨지만은 진짜 벼락맞은 대추나무는 물에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장을 새기거나 부적을 만드는데 주로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도장을 새기면은 잘 마모가 되지 않아서 오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불행을 막아주고 병마를 물리치면서 어떤 상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나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마필기에는 점을 칠 때 쓰는 12개의 바둑돌 모양의 연기는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꼭 만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추나무하고 관련된 이 속담들이 참 많습니다. 대추나무 연 걸리듯 한다라는 그런 말은 잎이 지고 난 뒤 대추나무는 장가지가 많고 가시까지 있어서 연 날리기 할 때 연이 잘 걸리죠. 따라서 여기저기 갚을 빚이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빗대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양반은 대추 한 개가 아침 해장에 해당이 된다.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 대추는 보는 대로 뺏어서라도 먹어라 라는 그런 민담도 있는데 이것은 대추의 보양작용이 좋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삼복에 비가 오면은 보은 처녀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충북 보은 지방은 예로부터 품질 좋은 대추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에서는 대추 농사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혼인 비용까지 해결해 왔는데 삼복에 비가 오면은 대추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하고 대추 씨 같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사람이 키는 작거나 야무지고 빈틈이 없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을 가리켰을 때 콧구멍에 낀 대추씨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문헌상에 나와 있는 대추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신농 본초경에는 가슴과 복부에 있는 사기를 없애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중초를 안정시키고 십이경맥을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위장의 기운을 편하게 하고 구규를 잘 통하게 한다 그랬는데 구규는 우리 몸에 있는 9개의 구멍을 이야기하죠. 부족한 기운과 진액을 돕고 백약의 약성을 완화시키며 오래 복용하면은 몸을 가볍게 하고 장수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의별록에서도 중초를 보호하고 기운을 만들어주며 힘이 강해지고 가슴의 답답한 증상을 개선한다라고 했고 어버본초에서는 중초를 조절하고 비장의 기운을 보호하며 안색을 좋게 하고 지력을 키워준다라고 했습니다. 식료본초에도 삶아 먹으면 장과 이장을 보호하고 기운을 보호하는 데 최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대추의 효능도 보겠습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비장경, 위경, 심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중초를 보호하고 기운을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비장의 기운이 허약해서 몸이 마르고 곤태감이 있고 변이 묽게 나오는 그런 증상이 좋습니다. 또 혈액을 튼튼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라고 했는데 심신이 허약해서 히스테리 증상이나 또 불면증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다. 여러가지 약들의 약성을 완화시키고 서로 화합하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독성이 있는 약이나 성질이 강한 약을 복용할 때는 이 대추를 넣어주면은 이 대추가 완화작용을 해서 이 약성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대추 효능 보겠습니다. 대추의 사포닌 성분은 중추신경과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대추의 마그네슘이 셀로토닌을 생성해서 숙면에 도움을 주고 대추의 비타민류나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성분은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대추에 들어있는 철분과 엽산,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에도 좋습니다. 포도당이나 과당, 자당과 같은 천연 당분이 많기 때문에 피로회복이나 에너지 보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 셀레늄, 구리, 망간, 마그네슘 등은 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헌상에 나와 있는 대추를 넣고 만든 약선을 보겠습니다. 감맥 대조탕이 있는데 이 감초, 부소맥, 대추를 넣고 끓인 탕제입니다. 부인들의 히스테리 효과가 있다고 금계열학에 나와 있습니다. 또 대추죽이 있는데 대추에다가 옥수수가루, 복령을 넣고 끓인 죽입니다. 기운이 없고 정신이 불안정할 때 효과가 있다고 태평 성해방에 나와 있습니다. 또 대추 인삼탕도 있는데 인삼하고 대추를 넣고 끓인 것이죠. 기, 혈, 진액 모두 부족해서 정신이 불안할 때 효과가 있다고 중화식물요법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 대추 황기죽이 있는데 대추, 황기, 찹쌀 넣고 죽을 끓여 먹는 건데 기혈을 보하고 저혈압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겨울 치백병에 나와 있습니다. 대추 샐러리탕은 대추, 샐러리 두 가지 재료를 넣고 탕을 끓여 마시는 건데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고 겨울 치백병에 나와 있습니다. 또 조삼 개운탕도 있는데 대추, 만삼, 용안육을 넣고 끓인 탕인데 심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운과 혈액을 보호한다라고 가정식료방에 나와 있습니다. 대추의 주의사항도 보겠습니다. 대추는 특별하게 뭐 이런 부작용은 없지만은 단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배가 더부룩하고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원래 체질상 담습이 많거나 복부가 더부룩한 사람, 비만인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 급성 황달성 간염, 간 경변증이 있는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나 감기로 열이 있는 사람도 많이 먹으면은 두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덜 익은 대추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추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들입니다. 밥에도 대추를 조금 넣어서 드시면 좋고, 또 닭 요리할 때 대추 많이 넣죠. 그 다음에 탕 끓일 때도 넣고, 그 다음에 약밥 만들 때도 대추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임상, 간혼상제 때 결혼식이나 뭐 해갑 이럴 때 이렇게 이 대추를 고여서 이렇게 이 장식을 하고 나중에 먹기도 합니다. 이 대추 차로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대추하고 인삼을 넣고 차를 끓일 수도 있고, 죽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재료들과 함께 차를 끓일 수도 있고, 또 대추를 푹 과서 대추고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또 악교랑 같이 이렇게 견과류랑 함께 해서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드시면 좋은 이런 견과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과일과 함께 이렇게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이 보리에다가 이 대추를 넣고 끓여서 죽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또 우니버섯과 함께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런 탕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추를 이용해서 만든 죽들하고 그 다음에 빵들입니다. 이 죽이나 빵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추가 잘 익으면은 여러분들 여러가지 대추를 이용한 요리들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